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내용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 그지? 1번 봤더니 물질의 부피와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지? 자, 부피는 물질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자,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녹지 않는 물질인데 소금은 녹는 물질이지.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측정할 수는 없다. 에탄올 부피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액체는 그냥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물에 뜨는 코르크의 부피는 물에 뜨기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아야 돼, 그지? 코르크를 물속에 넣어놓고 완전히 잠기도록 넣은 후 물의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거. 증가한 물의 부피가 코르크 부피다. 눈금 실린더의 눈금은 눈의 높이를 액체의 표면과 수평으로 되게 하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번 문제.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오른쪽 그림 수평한 부분의 눈금을 읽어준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1, 2, 3, 4, 5 되겠네요. 그래서 25ml인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어주니까 25.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3번. 질량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단위 그램, 킬로그램 사용하고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양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이지. 전자저울이나 윗접시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 맞고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다, 그지? 4번이. 자, 물질의 고유한 양인데 물질의 특성은 아니야, 그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맞지만 특성은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요.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단 말이야. 그지?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아니지. 질량을 부피로 나눌 거 맞지?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죠.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맞아요. 자, 부피가 같을 경우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작다. 질량하고 밀도하고는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지.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 두 물질의 질량이 같은 경우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래서 부피랑 밀도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 반비례. 그래서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맞는 내용.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은 밀도차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뜨는 것은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은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5번 문제입니다. 물 22.0ml가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모양이 불규칙한 돌을 넣었더니 물의 높이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했대. 자, 그럼 봐. 얘 25.0ml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증가한 물의 부피는 얼마였다? 3.0ml. 얘가 돌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치? 돌의 부피가 3.0ml고요. 자, 전자저울로 측정한 돌의 질량이 33g이었다. 밀도는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 해주면 되겠지. 부피가 얼마? 3.0mm, 3.0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가 세제곱센티미터니까 33g 하면 얼마 나와? 11.0g per 세제곱센티미터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6번 문제를 보면 표는 일정한 온도에서 몇 가지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이다. 자, 이렇게 표가 나오면은 우리 어떻게 하자? 질량 부피 나왔을 때 밑에다가 밀도 하나 적고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17, 얘는 0.65, 얘는 15, 얘는 0.85, 얘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물에 뜨는 물질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 이렇게 되겠지. 밀도가 작은 거. 그래서 밀도가 작은 건 누구? 스타일폼 조각과 나무도막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7번 문제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 A에서 E의 부피와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그래프로 나오면 우리 뭐로 좀 고치자, 표로 좀 바꾸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야지 문제가 좀 더 쉬워져. 그래서 A, B, C, D, E 5개 나와 있고요. 질량, 부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밀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자, A의 질량이 얼마? 40, B의 질량은 30, C도 30, D는 10, 20 이렇게 나올 거고, 부피는 A가 20, B도 20, C는 40, D는 20, E는 40 이렇게 나오겠네. 자, 부피분의 질량 밀도 2, 1.5, 0.75, 0.5, 0.2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됐지? 자, 요렇게 두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야. 밀도가 가장 큰 물질. 자, E가 제일 크니까 A가 제일 크다. 맞죠?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가장 크다. 부피가 크다는 것은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E 맞고요. 같은 종류의 물질은 없다. 그지? 없다. 밀도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 자, 물에 가라앉는 물질 물었습니다. 밀도가 물보다 크면 돼. 그래서 A, B, 밀도가 물보다 크지. 물에 뜨는 물질 C, D, E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같은 종류의 물질은 없다. 밀도가 같아야 되는데 밀도가 같은 물질이 없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면은 A에서 C 눈금 실린더를 넣었대. 액체 E, C를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층을 이루었대. 자, 밀도가 작은 거고요.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거고 아래쪽 가라앉을수록 밀도가 큰 거지. 자, 질량이 54g이고 부피가 20세제곱센 금속 조각을 넣었대. 그러면 얘의 밀도부터 구해야 되겠지. 부피분의 질량 하면 밀도 나오니까 2.7g 세제곱 센티미터. 자, A는 얼마? 1.0, B는 1.6, C는 13.7이니까 1.6과 13.7 요 사이에 금속이 존재를 할 거다. 그지? 그래서 B와 C의 경계면에 질량이 54g이고 부피가 20cm인 금속 조각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9번 문제. 고체 물질 A와 D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표 나오면 맨 마지막에 밀도 좁고 정리를 하자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얘는 1.1, 얘는 1.5, 얘도 1.5, 얘는 0.8 정도 나온다. 그치? 그래서 B하고 C하고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A는 D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돼야 돼. 그치? 크다.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맞고요. 밀도가 1.2인 액체에 뜨는 물질. 1.2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A하고 D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아니 니은 하나만 되겠네. 그치? 9번의 답은 니은 된다. 10번 밀도를 나타낼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되는 물질은 물었다. 기체지.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기체, 수소기체, 질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 탄소는 고체야. 그래서 소로 끝난다고 기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네. 요거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야. 11번 문제. 다음은 물질의 밀도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종류가 같은 경우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수록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므로 밀도가 감소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증가 감소 돼 있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12번 문제. 아르키메데스가 같은 질량의 순금과 왕관을 물이 가득 든 항아리에 넣었을 때 넘친 물의 양이 뭐다? 얘네들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그지? 부피였단 말이야. 넘친 물의 양은 물질의 부피를 나타낸다. 왕관의 밀도. 자, 넘친 물의 양이 누가 더 크다? 왕관이 크다라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 작다라는 얘기지. 자, 왕관의 밀도가 순금의 밀도보다 작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라고 돼야 돼. 왕관에는 금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 섞여 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지.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13번. 밀도와 관련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명조끼 착용하는 것은 밀도를 작게 하는 거지. 풍선에 헬륨 기체를 넣어서 하늘에 띄우는 것도 밀도가 작게 하는 거. 자,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것은 끓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단 말이야. 그치? 끓는 점, 아니지. 끓는 점이 아니라 어는 점이지. 어는 점하고 관계되는 거다. 어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넣는 거다. 그래서 밀도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요. 자, 허리에 납으로 만든 벨트 착용한다. 밀도가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정할 때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그리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바닥 쪽에 설치한다. 그래서 밀도와 관계없는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4번 문제. 물에 설탕을 녹였대. 설탕물이야. 그러면 물이 용매, 설탕이 용질, 그리고 설탕물이 용액, 그리고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하겠지. 자, 물은 설탕을 녹임으로 용매이다. 맞고요. 설탕은 물에 녹음으로 용질이다. 설탕이 물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은 용해. 설탕물은 용액.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용액은 무조건 균일 혼합물. 그래서 답은 5번. 15번 문제.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야. 용해도 일단 정의. 어떤 온도에서 용액 아니고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를 나타낸 거다. 용질이나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지. 용질이나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다르다라는 거.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 아니죠. 특정 온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답이 4번 되겠네요. 설탕을 물에 녹일 때 생각하면 돼요. 설탕을 녹일 때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녹는가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기체 용해도 나왔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반대죠.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라고 했다. 이거 탄산음료 생각하자 라고 했다. 그지? 탄산음료.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40도씨 물 20g에 어떤 고체물질 10g을 넣고 잘 저어서 거름종이로 걸렀더니 5g이 걸러졌다. 그러면 녹은 것은 얼마다? 5g이지. 자, 그러면 봐. 물이 20g일 때 물질이 얼마 녹았다? 5g이 녹았잖아. 그러면 이 물질의 용해도를 물었으니까 물 몇 g에 100g에 5배 됐지? 5배가 됐단 말이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5배가 되겠네. 얼마 된다? 25g. 그래서 용해도는 25 되는 3번 찾아주면 되겠다. 됐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야. 자, 곡선 위에 있을 때 어떤 상태?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곡선 아래에 있는 C 지점이 불포화 상태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정리를 하자. 자, A와 B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맞지? 선 위에 있으니까 포화 상태. A, B 용액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의 질량은 다르지. A가 온도가 높으니까 A에 들어있는 거 얼마 들어있다? 150g. B에는 얼마 들어있어? 100g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80도씨에서 이 고체 물질의 용해도 물었다. 80도씨에서의 용해도 얼마? 150. 맞죠? C 용액의 온도를 60도로 낮추면 그랬단 말이야. 그치? 어떻게 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 포화 용액이 된다. C 용액에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다? 100이 들어있으니까 50g을 더 넣을 수 있는 거지. 50g이 더 녹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8번 문제를 보자. 우리 뭐 구한다? 석출량을 구하자라는 거야. 석출량 구하는 거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했단 말이야. 첫 번째 단계 뭐다? 처음 온도 80도씨에서 물의 양 100g 나와 있죠. 100g에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 그럼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47.5. 그러면
질산 나트륨이 얼마 녹아있다? 147.5g이 녹아있다 이거고요. 냉각을 시켰대. 두 번째 냉각된 온도 40도씨에서의 용해도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질산 나트륨 용질의 양이 얼마? 104.1g. 물의 양이 같으니까 그냥 빼주면 되지. 그러면 석출량이 얼마 나온다? 43.4g. 얘가 석출량이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어. 고체 용해도는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기울기가 가장 큰 거지. 기울기가 가장 큰 거. 그래서 얘는 염화 나트륨 아니고 질산칼륨 돼야 되겠네. 질산칼륨이다. 80도씨 물 100g의 이 물질들을 각각 포화 상태로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할 때, 자, 냉각했을 때 결정이 가장 많이 석출되는 것도 뭐다?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질산칼륨 돼야 돼. 나트륨 아니고 질산칼륨이다. 라는 거. 됐죠? 자, 4번. 40도씨의 물 200g입니다. 물 200g에 질산칼륨 63g이 녹아있는 용액은 그랬습니다. 자,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100g이 63g 녹아있는 거지. 그래서 질산칼륨은 100g에 물 100g에 63g이 녹을 수 있다. 그럼 200g에 63g 녹아있으니까 얘는 불포화 용액이다 라고 돼야 되겠네. 자, 60도씨 물 100g입니다. 60도씨 물 100g에 황산굴이 60도씨 물 100g에 황산굴이 얼마 녹아있다? 40g 녹아있네. 자, 35g을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했대. 20도씨에서 황산굴의 용해도 얼마? 20이지. 자, 석출량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35g이 녹아 있는데 20도씨로 냉각된 물의 양 얼마? 물의 양 100g에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였다? 황산구리가 20g 녹을 수 있는 거다. 그지? 황산구리가 20g 녹을 수 있대. 그럼 35에서 20 빼주면 된다. 그지? 그러면 15g이 석출된다.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시험관 4개에 물 10g씩 넣고 질산칼륨을 각각 4, 8, 12, 16g을 넣어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하면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 온도. 생기기 시작한 온도가 포화 상태의 온도야. 그지? 포화 상태의 온도. 이걸로 용해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물 10g이니까 100g으로 고치면 100g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얘가 100g이 된다면은 10배가 되겠지. 그럼 얘가 40g, 얘가 80g, 얘가 120g, 얘가 160g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됐죠? 자, 그러면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 온도에서 수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맞죠?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 온도에서는 포화 상태다. 24.7g 나와 있다. 자, 물 50g 나와 있습니다. 5배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5배가 된 거야. 물의 양이 5배 됐으니까 질산칼륨도 5배 해주면 되지. 그러면 40g을 녹이면 20g이 녹지 않고 남는다. 왜? 20g만 녹을 수 있으니까 20g만 녹을 수 있으니까 2번도 맞는 내용. 자, 46.5도씨 나와 있습니다. 46.5도씨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8g이 녹아 있는 수용액은 어떤 용액? 포화 용액이죠. 포화 용액. 63.9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은 얼마? 120g이다. 맞죠? 72.6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60이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다. 불포화 아니고 포화 용액이다 라고 돼야 되겠네. 자, 21번 문제. 시험관 6개에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넣었대. 그럼 얘는 기체 용해도를 실험하는 탐구야. 그치? 자,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용해도가 클수록 기포의 양은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포의 양 ACE 비교하는 것은 뭐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기포의 양은 많아져. 그래서 맞는 내용.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 B이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큰 B이다 라고 돼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자, 그 다음 C와 D를 비교하면 3번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해. C와 D를 비교하는데 압력이지 온도가 같을 때 압력이야.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온도는 같은데 뚜껑을 닫고 열고는 압력 차이다. 자, A, C, E를 비교했대. A, C, E를 비교했대. 뚜껑이 다 열려있는데 온도만 다른 거다. 그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까닭 산소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감압 용기에 탄산음료를 넣고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 그랬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다. 그지?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마개를 열면 거품이 발생한다. 맞죠? 자, 수돗물을 끓이면 얘는 온도를 높이면 이거다. 그지? 압력하고 관계없는 거야.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압력이 낮아지면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공장에 사용한 냉각수를 하천에 방류하면 냉각수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지? 온도가 높아지면 이런 거야. 컵에 물에 담아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지. 그래서 기체 압력하고 관계되는 것은 1번하고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3번 문제입니다. 물 20ml가 들어있었대. 그리고 질량은 56g이고요. 증가한 물의 부피가 얼마다? 8ml가 증가했대. 그러면 밀도 구하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8세제곱cm 분의 질량 56g 되니까 얼마? 7g 세제곱cm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우리 표 나오면은 그래프 나오면 표로 한번 고치자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A, B, C, D, E 라고 둘 거고요. 질량 둘 거고 부피 둘 거고 그리고 밀도 둘 거다. 자, 질량부터 보자. A는 4, B는 3, C, 2, D, 2, E, 1 부피는 2, 3, 1 4, 2 되겠지. 부피분의 질량한 게 밀도입니다. 2, 1, 2, 0.5, 0.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 두 개 같은 거, 얘네들 두 개 같은 거 이렇게 알 수 있다. 그치? 자, B의 밀도는 1이다. 맞고요. C는 1보다 크지.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다. D는 물에 뜬다. A와 E가 같은 물질 아니고 A와 C가 같은 물질이지. 그래서 4번이 틀리네요. 물질의 종류는 A, C 같고요. B 다르고 D, E 같으니까 세 종류이다. 밀도가 다른 거 세 종류이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됐죠? 자, 25번.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을 물었단 말이야. 자, 열기구 하늘 위로 올라간다.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이죠. 자, 금속을 붙일 때 땜납을 이용한다. 땜납은 뭐다? 녹는 점을 낮춰주는 거죠. 녹는 점을 낮춰줌으로 해서 땜납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LNG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경보기 천장에 설치했고요.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 착용하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뜬다. 잠수를 할 때 납덩어리를 달아주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잘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밀도하고 관계없는 것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26번 용액에 대한 설명이다. 용매와 영질이 섞인 균일 혼합물이다. 맞아요. 설탕물에는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이다. 맞는 내용이고 황산구리 수용액은 물이 용매인 용액이다. 맞지? 수용액이니까. 공기는 여러 종류의 기체가 섞인 용액이다. 자, 용액이다. 맞아요. 소금이 물에 고르게 섞인 현상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은 용액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기체 용액이라고 하는데 용액이 액체만 용액이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고체도 용액이 될 수 있고 기체도 용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다. 그래서 용액에 대한 정의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2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
자, A는 포화용액이지 선 위에 있으니까 포화용액이다 라고 돼야 되고요. 60도씨에서 이 물의 용해도, 이 물질의 용해도는 100이다 라고 돼야 되겠죠. A, B에는 같은 양의 고체 물질 아니죠. A에는 100g이 녹아있고 B에는 150g이 녹아있는 거지. 물 100g당. 그래서 같은 양이 아니라 다른 양의 고체 물질이 녹아있다. 자, C는 불포화 용액이며 용질을 더 녹이면 A가 될 수 있다. 맞죠? 답이 4번 될 거고요. 자, 이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8번 문제. 탄산음료의 병의 마개를 열면 그랬다. 기체 용해도 나타낸 거고요. 기체 용해도. 자, 병의 마개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한 거야. 뜨거운 컵은 온도다, 그지? 온도와 관계되는 거고, 콜라를 마실 때 얼음을 넣으면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 뜨거운 컵은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수돗물을 끓이면 얘도 온도를 높여주는 거다, 그치? 여름철 물고기, 여름철도 온도가 높아진 거고요. 깊은 물속은 압력이 높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압력하고 관계되는 것은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29번 문제입니다. 표는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봐. 60도씨에 물 10g을 넣은 시험관 2개, 각각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을 10g씩 넣고 저어줬대. 자, 60도씨고요. 자, 100g당 이거니까 10g에는 60도 10g에는 3.7g이 녹을 수 있고요. 10.92g이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질산칼륨은 다 녹을 수 있고요. 질산칼륨은 모두 녹는다, 그지? 염화나트륨은 6.3g이 뭐 된다? 석출되는 거지. 녹지 않고 석출되는 거다. 자, 염화나트륨은 6.3g이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 맞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수용액은 포화 상태지 완전히 녹은 상태. 3.7g 완전히 녹은 상태. 질산칼륨 수용액을 40도씨로 냉각하면 이라고 했단 말이야. 40도씨로 냉각하면 얼마가 녹아? 6.29g이 녹을 수 있으니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 나머지 3.71g은 석출이 될 거고. 그쵸?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질산칼륨 용해도는 염화나트륨 위에 크게 증가한다. 맞죠?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걸은 후 걸은 후 20도씨로 냉각하면 이라고 했다. 20도씨로 냉각하면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흘렀으니까 얼마가 녹아 있는 거야? 3.7g이 녹아 있는 거지. 녹아 있는데 20도씨로 냉각하면은 얼마 녹을 수 있다? 3.59g이 3.59g이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가 석출돼? 3.7에서 3.59g이니까 0.11g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다. 옳지 않은 거. 잘 계산해 줘야 돼. 됐지? 자, 30번 문제입니다. 6개의 시험관에 사이다를 넣었대.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였다. 탄산이죠, 탄산. 탄산을 이용한 기체 용해도입니다. 기체 용해도. 앞에서도 봤던 내용의 문제다. 그치? 자, 고무마개를 빼면 이라고 했다. 압력이 어떻게 된 거다? 낮아진 거지. 그럼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기체 용해도는 시험관 A에서 가장 크다. 아니죠. B에서 제일 큰 거죠. A보다 B가 압력이 더 크니까 B에서 가장 크다라고 돼야 돼. C와 D를 비교하면 뭐가 비교한 거야? 압력 비교한 거다.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 변화를 알 수 있다. 맞고요. ACE는 온도지, 그지?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 변화를 할 수 있다.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어디가 제일 많다? E에서 가장 많다. 왜? 온도도 가장 높고 압력은 가장 낮으니까.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특성 2, 밀도, 용해도에 대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